하원 공화당이 미 건강보험 법안 수정안을 내놓고 23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시가 불체학생 보호 지침을 발표하고 영장 없이 IC 단속 요원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뉴욕주 얼바니 주청사를 방문해 네일살롱과 세탁업계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메디케어 카드에 적힌 소셜 번호가 내년 봄부터는 이용자 고유 번호로 바뀝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공사가 외국 기업에게 맡겨지자 미국 내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미 건강보험 법안이 공개됐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수정안을 내놓고 23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20일 미 건강보험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10월부터 각 주정부 재량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성인들은 의무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근로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임산부와 19세 미만 미성년자, 6세 이하 또는 장애 자녀를 둔 편부모 등은 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까지는 주정부가 신규로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비용은 뉴욕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현재 조정 총소득의 1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5.8%로 완화시켰으며 부유층에 부과하는 오바마 케어 텍스는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폐지하지 않는 대신 상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도 공화당 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23일 본회의의 상정에 표결을 실시하고 만일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원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장 2,400만 명의 보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내 불체학생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C 단속 요원들은 영장 없이는 뉴욕시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이민 단속의 공포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C 단속 요원은 교장과 학교 안전 요원이 뉴욕시경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학교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IC 단속 요원이 영장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판사에 의해 지정된 공간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건물은 뉴욕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며 IC도 뉴욕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100회가량의 워크숍을 제공해야 하며 긴급 한라인 카드를 무료로 배포해 학생의 부모가 IC 요원에 체포될 경우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118개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 이어 메릴랜드 대학이 불체학생 보호에 나섰으며 에머리대에 이어 유명 여성 사립대학 아그네스 스카 칼리지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빌리그 대학들이 불법 체류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단체들이 뉴욕주 얼바니 주 청사를 방문해 로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네일살롱과 세탁업계 지원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21일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네일협회,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 중국 네일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은 올바니 주청사 각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이번 지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 지원기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2017에서 18 회계년도 예산안 통과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내일업소 환풍기 설치와 세탁업소의 퍼크기계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반드시 최종 예산안에 포함돼 한인 네일 및 세탁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석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장과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 협회 회장은 뉴욕주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온 한인 소상인들이 최근 엄격해진 규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반드시 이번 지원금이 최종 예산안에 책정돼야 한다고 주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난해 60%나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급여 기록 등 이메일 피싱 사기로 7,100여 명의 소셜 번호가 유출된 것을 비롯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 1,300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에 비해 60%나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뉴욕 주민은 2,200만 명이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과 같은 외부 시스템에 의한 것이 519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수로 인한 부주의 공개가 24%, 312건이었고 스키밍을 포함한 기타 원인이 180건으로 14%를 차지했습니다. 내부자 소행인 경우도 1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46%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였고 35%가 금융정보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운전 면허증 번호는 8%, 개인 신상 정보는 7% 등이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을 자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케어 카드에는 개인 소셜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2018년 4월부터 소셜 번호 대신 이용자 고유 번호가 적힌 새 카드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메디케어 카드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사라집니다. 현 메디케어 카드에는 자신의 소셜 번호 혹은 배우자의 소셜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분도용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한 공지문에서 이용자 고유 번호가 적힌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내년 4월부터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는 기존 소셜 번호가 적힌 메디케어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들도 2019년까지 신규 카드와 건강보험 청구 번호를 각종 진료비와 보험 청구 시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드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비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메디케어 카드는 도난 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이유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말아야 할 물건 중 하나로 메디케어 카드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공사 중 브릿지 공사가 중국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철강 구조물 공급이 캐나다 기업에게 돌아가자 미국 내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2,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역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재개발 공사 중 브릿지 공사는 중국 기업과 터미널 B 철강 구조물 공급은 캐나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은 정작 주요 공사 수주는 외국 기업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계약 조건을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전체 철강 구조물의 50%만 미국 제품을 이용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미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제조업연합의 스카폴 대표는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직업을 찾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국인 실직자를 고용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뉴욕에서는 수많은 기반시설 공사에 외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진행한 베리자너 브릿지 재개발 공사에서도 중국 기업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전철 내 혐오, 범죄와 폭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전철과 승강장 내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는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건과 비교해 4배로 급증했습니다. 전철 내 중범죄 폭행도 같은 기간 74건에서 86건으로 19%가, 일반 폭행도 52건에서 75건으로 44%가 증가했습니다. 조셉 폭스 뉴욕시경 트랜짓 국장은 뉴욕시 대중교통 내 폭행과 증오범죄 증가는 전국적인 범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 추세가 공개되자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통해 출퇴근을 해야 하는 뉴욕 일원 거주 한인들도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29%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으며 성추행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도 1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다양성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여기는 미국이지만 인종과 종교, 장애, 성적 취향이나 민족, 성 정체성의 편견과 증오심을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는 증오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가 16억 달러 규모의 도로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비전 제로의 일환인데요. 시내 도로를 정비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며 자전거 레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욕 시내 주요 교차 지점과 횡단보도, 자전거 레인 등의 정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일부터 시작된 과속 운전자 집중 단속은 26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에도 2차례 실시됩니다. 베이사이드에서는 베이테라스 23 애비뉴와 코퍼럴 케네디 블로바드 교차 지점을 보행자 친화적 새 디자인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자메이카 애비뉴 횡단보도에는 중앙 아일랜드를 설치해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포레스트 힐스 우드 헤이븐 블로바드에도 여러 종류의 보행자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또한 셀렉트 버스 노선 Q52, Q53이 추가됩니다. 맨해튼에서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부터 5 애비뉴 23 스트리트 사이에 자전거 레인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브로드웨이는 웨스트 155 스트리트에서 웨스트 170 스트리트 구간에 보행자 안전 공간을 마련하고 횡단보도의 거리는 지금보다 좁아집니다. 예산은 향후 5년간 비전 제로 정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에서 충당됩니다. 드블라주오 시장은 올 상반기 3개월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애완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합니다. LA 카운티 동물서비스국은 내일 팜데일과 리아노, 피어블러썸, 리틀락 인근 도로와 공원 등을 대상으로 미등록 애완동물의 소유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서비스국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생후 4개월부터 광견병 예방접종을 비롯해 분실에 대비한 마이크로칩 삽입, 중성화 수술 등을 마치고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애완동물 적발 시 최대 $500의 벌금과 $40의 단속비가 부과됩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매년 7만 마리의 미등록 애완동물이 길거리에 유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가 그리피스 천문대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주중까지 순환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 LA 최고 명소인 그리피스 천문대에 너무 많은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존 주말에만 운영되는 대시버스를 주중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레드라인의 벌몬트와 선셋역에서부터 운행을 시작해 그리피스 천문대까지 이어지는 대시버스는 주중에는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주민 귀환 정책을 펴는 일본 정부. 하지만 후쿠시마는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을엔 멧돼지만이 활보하고 있는데 이들은 방사선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 주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시계가 멈춰버린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 마을. 대지진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마을은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사라진 마을 곳곳에 커다란 야생동물이 어슬렁거립니다.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들입니다. 방치된 농작물과 풀을 뜯어먹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물론 집안까지 점령했습니다. これ家の中に入っていくね。小屋家の中に入っていきましたね、全部。 먹을 것은 넉넉한 반면 천적이 없는 유령 마을을 멧돼지가 접수한 겁니다. 住み心地のいいところに餌もいっぱいあるし、誰にも追われないし、そこで自分の生活営みを始めて子供を産んじゃうと。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과 맞닥뜨린 멧돼지는 도망가기는커녕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お腹空かして町に降りてきた時に、車であったりとか、家で何かを食べる、漁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被害として想定はできると思いますね。 문제는 이런 동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의 일부 멧돼지들은 몸속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 세슘량이 안전 기준치의 13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멧돼지들은 배설물 등을 통해 마을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There will be lots of people coming in and out of the Fukushima area. Many would like to know whether it is safe to live there. Is the food safe? Is the water safe? Are the fish safe to eat? 이달 말부터 점진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귀환시키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에 사냥꾼들을 투입해 멧돼지 잡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백 마리가 배회하고 있고 산으로 돌아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Wild boars won't go back to the mountains even when people return.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능 멧돼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민 귀환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1일부터 각 EB5 리저널 센터에 대해 준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리저널 센터가 제출한 투자이민 경제 특구 프로그램 신청서와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 실사를 통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EB5 프로그램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리저널 센터를 통한 허위 영주권 취득과 사기 등이 잇따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부는 맨해튼 연방법원의 대배심이 21일 서울의 국제학교를 상대로 $550만 사기 행각을 벌인 51세 윌리엄 코스미에 대해 전원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미는 2010년과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를 통해 서울의 국제학교에 $5,500만 투자하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챙겼습니다. 코스미는 사기를 벌인 돈으로 도박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일 뉴욕주 상원의원은 매년 3월 17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뉴욕시 공립학교의 휴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학군 내 학생이 100만 명 이상이고 그중 아일랜드계 학생 비율이 7.5% 이상이면 휴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도시는 12.9%의 아일랜드계 학생이 재학 중인 뉴욕시가 유일합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5주간 퀸즈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에서 제37기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법 변호사, 경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초빙돼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적 지원, 약물 중독, 뉴욕 내 여성 쉼터, 주택과 피해자 보상 제도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한라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은 무료이고 교재비는 $50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고 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지만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